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수천 명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그리고 최문석 YTN 선임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 여론조작 활동에 국정원이 개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댓글 부대 사건은 이미 2013년에 이제 수사가 시작돼서 한 차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알려진 부분입니다만 기존에 이제 알려졌던 것은 국정원 내 소위 말하는 댓글 부대가 운영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뭐 4개 팀 한 80여 명 정도가 수백 개 아이디를 동원해서 이런 어떤 선거나 정치 관련된 것들을 내용을 뭐 유포 확산시켰다 이런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정원 내 구성된 TF에서 밝힌 부분은 이미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큰 규모로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내부 조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알려지긴 약 30여 개 팀 그리고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3,500명이라고 처음에 알려졌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아이디의 숫자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는 훨씬 대규모로 국정원 내에서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내부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밝혀진 걸로 봤을 때는요, 이게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국정원의 소속은 국정원 심리전단입니다.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이라는 경우는 우리나라 사이트나 이런 데서 쉽게 북한에서 선전선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심리전단에서 민간인을 선발해서 사이버 외곽팀을 했고 또 그리고 특정 정당의 선거를 지지하는 이제 이걸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이 안 맞죠.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경우는 어떤 국가의 어떤 안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쓰이는 돈인데 특정 정당에 지지하고 또 반대 정당을 비판하는 글을 쓰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은 어떤 우리 국민의 낸 세금이 어떤 특정 정당의 선거를 위해서 쓰였다. 근데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보고인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가 곧 시작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지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윤 지검장 국감에서 외압이 있다 이런 폭로를 해가지고 항명파동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네, 방금 보신 저 발언으로 좌천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수사를 맡게 되는 거죠? 뭐 직접적이진 않겠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수사팀을 꾸렸을 때 전체적인 수사를 지휘하게 된 역할을 다시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당시 발언을 들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 댓글 부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시 이제 수사팀장으로 발탁이 됐다가 그해 10월에 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이제 체포영장 강행, 집행 강행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이제 기소 의견을 관철시키려다가 사실상 이제 좌천성 인사로 이렇게 마감을 했던 부분인데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아주 묘한 뭐 악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인연이 굉장히 질기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여러 가지 13개 과제에 대한 지금 이제 내부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게 될 텐데 일단 이번에 댓글 사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그런 인연을 다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2013년 또 검찰 발표를 했을 때는 6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900여 건 정부
정치나 선거에 관련된 글을 쓰게 했고 1,700여 건은 댓글을 달게 했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30개 팀입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3,500개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성과급에 따라서 이제 돈을 지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검찰은 신중한 반응인데 일단 국정원 적폐 TF가 관련자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면 수사 자료를 이제 보겠다. 이제 그렇지만 이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그 수사팀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민간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처벌될 거냐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선거 관여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공소시효가 6개월 지나버려서 그건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원법은 지금 이제 올해 12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관련자들 민간인들 어떻게 돈을 받았다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때 수사에서 피해 나갔던 국정원 간부들을 좀 중점적으로 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원세훈 전 원장의 윗선 여부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는데요. 검찰의 칼끝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은 뭐 그 부분까지 이제 예단해서 보긴 어렵습니다만 이 상당히 대규모의 어떤 그런 그 댓글 부대가 운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확인이 됐고 그 부분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그 의견에 대한 결과물들이 당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수사의 어떤 진척 상황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떤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소시효 문제가 하나 있는데 국정원법이 2014년에 개정이 돼서 현재는 그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그 2014년 이전의 어떤 그 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 말까지 만약 댓글 부대가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올해 12월이 이제 그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데 그 수사가 좀 촉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윤석열 지검장은 이미 댓글 부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 부분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의 어떤 적폐 TF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밝혀내서 만약에 수사 의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 상당히 수사의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부분은 아직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이런 댓글 부대 운영을 인지하고 보고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은 이명박 대통령 측 그 측근이 얘기한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반응은 아닙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얘기인데요. 국정원 TF 활동이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을 들춰내는 것이 과연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제 국정원 TF가 국정원 자체적으로 설치한 그 적폐 TF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전번에 이제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 13건 중에 8건이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확인해서 청와대에 있다 이제 보고를 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 쉽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김효주 정무수석인데 봤을 것이고 이게 유해 보고가 됐는지 뭐 이제 이런 여부들이 이제 점차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는 또 묵인했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공모 혐의가 적용되지만은 아직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갈지 그거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놓고 여당,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각 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보의 중추기관을 악용한 사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국 반정부 여론의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입니다.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네 당의 반응 보셨는데 진보 성향의 당들은 당연히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고 보수 야당들은 좀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예, 그 과거 전임 정권에 대한 어떤 이제 정치 보복성으로 그 비화되는 것에 대한 그 우려들을 표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국가정보 뭐 국가정보뿐만 아닙니다만 이제 국가기관 주요 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이용되는 그런 문제들, 뭐 검찰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드러나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번에 그 국가정보원도 서훈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적폐청산 TF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문제들을 좀 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온 부분들을 그 정확하게 좀 끊어내고, 뭐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겠다 이런 의지 차원에서 본다면, 국정원 내부에서도 당시 이 TF 구성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상당히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 보복성 이런 어떤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적폐를 좀 끊어내는 그런 어떤 계기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로 바라보는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정원으로서는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새 국정원장이 오긴 왔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100대 과제에서도 이제 적폐청산이고, 국정원도 자기네가 수사를 했거나 그동안 관여했던 거 13가지 이제 청산을 하겠다 이거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은 결국은 검찰이 재수사가 이제 불가피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퇴를 가해야 되죠. 그럼 이제 국정원 본래의 목적이 이제 우리 대북 첩보를 수집한다든가 사이버전에 대비한다든가,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더 빨리 제공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정치 관여했던 그 옛날 그 군사정부 시절에는 가능했던 그런 것들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해서 좀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으로 당의 내홍이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먼저 지난 3일에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3월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5월에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를 거론한 게 조금 좀 뜻밖이다 또는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출마를 결심을 했을까요? 글쎄, 뭐 사직생의 심정으로 이제 뭐 당을 구하고 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당권에 도전한다라고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당을 살리겠다라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출마의 변 이후에 그 국민의당은 상당히 심각한 내홍 상황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당 내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전당대 출마에 대해서 지금 찬반 양론이 굉장히 그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선 패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이 제보 조작 사건이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곧바로 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가를 두고 당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당내 의원들이 뭐 상당수는 이제 강하게 반대, 오히려 뭐 본인들이 이제 탈당을 하겠다라는 어떤 압박에서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출마를 강행한다면 출당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당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국민의당의 이제 그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평가와 여론이 이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는 당이 뭐 물론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전당대회를 계기로 오히려 이 심각한 어떤 내분 상황 내지는 분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오히려 이제 대선 패배와 그다음에 이 증거 조작 제보 조작 사건을 오히려 정면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을 받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갖고 당권 도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반대 목소리가 아주 거셉니다. 동교동계 전직 의원 등 당 고문들은 안철수 전 대표를 출당시켜야 한다고 압박을 했고요. 박지원 전 대표도 출마를 재고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일주일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게 다시 한번 당과 자신을 위해서 또 당원들을 위해서 한번 재고를 해보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안철수 전 대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후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선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은 명분과 실리가 없다. 지금 박지원 전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조금 일찍 나온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들려요. 그렇죠. 이제 대선 패배했으니까 이제 좀 더 성찰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나오고 내년 지방선거 같은 데서 유세를 하면서부터 정치에 복귀해서 또 다음을 위해서 좀 더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옴으로써 해서 이제 친한파, 비한파, 호남파, 비호남파 이런 쪽에서 분열이 될까 봐서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안철수 대표는 지금 내일 기자간담회를 지금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도 이제 내놓겠다 하고 말하기 때문에 출마는 강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 출마 선언할 때도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가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제3당이지만 이렇게 양당제를 기득권 양당제를 깼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당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좀 자기 상품으로 가져가고 싶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쉽게 중도 정당으로서 바른정당하고 이제 선거 연대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호남 쪽에서는 국민의당이 좀 이렇게 내고 예. 영남 쪽은 바른정당이 한다든가 그런 역할 분담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 이건 순전히 이제 예상이지만은 그런 데서 자기의 역할을 좀 갖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출마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관측으로는 지금 전당대회 구도가 정동영 의원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예.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그렇게 이제 대결 구도가 되면서 당내 여러 가지 기류로 봤을 때는 또 당 외와 국민 여론 인지도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현재 상황을 위중하게 보는 건 이해가 되죠.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진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만든 당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그래도 좀 조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물론 이제 광야에서 홀로 서는 심정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전에 창당을 했습니다만 당이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얻고 힘을 얻어야만 그 정당의 어떤 정치적 생명력이라는 것이 강화되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대선 이후에 특히 제보조작 사건 이후에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냉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결국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주변 사람들이 벌인 일에 대한 어떤 도의적 정치적 책임 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오히려 좀 조급하게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에 대한 어떤 진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라는 어떤 조급함이 좀 배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당내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이 부분 좀 미지수입니다만 설사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그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관측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그리고 최문석 선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